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PPT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할 때 PPT를 좀 상당히 많이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타, 그럼 이제 실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실수했냐면은 이제 어제자 방송에서 이제 금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금에 대한 이제 국제 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온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렸던 온스는 이제 액체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온스고 사실 이제 국제 금 가격에 쓰이는 온스는 이제 트로이 온스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어제 영상에 댓글들이 나왔었는데 좀 좋지 않은 댓글들이 나와서 바르게 내가 말하기에 크게 실수를 했구나라는 게 있어서 이것만 정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제 금 시세는 이제 온스를 쓰는데 그 온스가 이제 트로이 온스라는 이제 가격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트로이 온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램 수를 따지게 되면 31.1 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로이 온스와 또 온스의 차이에 대해서 정정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인 트렌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짚어드리기는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제로쌤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네. 거를 좀 먼저를 하면 좋을까 해서 어제 사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좀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에 이제 편입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개를 어떤 걸 먼저 하지 하다가 그냥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제 하나이긴 하지만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화면 보여주시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그대로 이제 미국의 주 기업인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24%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 이제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아마 기사가 두 개 나왔을 텐데 아마 미국 CPI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에 편입됐다라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제 주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4% 이상, 반올림해가지고 24%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가격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시소는 256불에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에서 마감을 보였고 코인베이스 기업 주가가 이렇게 크게 쏟았던 거는 작년 11월 6일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인물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 당시 31%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던 상황과 그 이후 현재는 S&P 500 편입과 더불어서 크게 상승한 모멘텀이 두 구간 정도 있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미국판 업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이제 국내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업비트, 그다음 빗썸, 코인원 이렇게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업비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이제 1위로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게 코인베이스가 미국판 업비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S&P 500 편입은 이제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사실 이슈만 내용을 하면은 PPT가 한 3장에서 4장 정도로 끝나요. 그냥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 편입됐으니 상승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사실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용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P 500 편입은 무슨 소리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는 21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4년 1개월 만에 이제 S&P 500 지수의 편입 조건이 만차지기 때문에 현재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 편입에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그 기업의 유동성이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을 해줘야 이제 지수인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편입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약 18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최근 4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충분한 유동성과 거래량, 그리고 공개유통 주식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이제 거래소에서 나스닥에서 이제 500 지수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게 되시면은 코인베이스가 현재 시총액이 654억 달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80억 달러가 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융업종으로 분류돼서 사실 기준상 나스닥 100 지수에는 편입이 될 수가 없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S&P 500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수예요, 인덱스. 그래서 미국의 주요 대표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주가 바스켓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비유해 설명하면요, 나스닥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코인베이스는 이 백화점 안에 이제 입점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500개의 브랜드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가 이 S&P 500에 현재 이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수를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S&P 500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기관이나 주요 펀드들이 이러한 이제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한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돼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다. 그래서 S&P 5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냐면 디스커버, 이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종목이 이제 S&P 500에 제외가 됐고 그 자리를 현재 코인베이스가 이제 자리를 앉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제 미대선 다음 날인 11월 6일 날 31%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현재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500에 다시 한번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와 그리고 작년 11월 31%와 이번 연도 5월 이제 24%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같은 날이라고 제가 체크를 드렸었는데, 언제 같은 날이냐면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BTC가 그대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0K에서 이제 50K 사이에 밴딩 폭을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이 이런 이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유동성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한 2개월 가량 만에 이제 50K에서 60K 정도에 대한 밴드 폭에서 100K 정도 가량 크게 상승세를 보였다.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세 가치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올라와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찍었던 거 오늘 오후에 찍었던 건데요.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제 BTC가 이제 코인베이스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04.9K까지 한 번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잠시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시세는 계속적인 이제 100K 구간대를 지켜줄 것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현재 물가와 고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가와 고용을 판단하는 연준이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지 이 스텝을 밟기 때문에 현재 CPI와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CPI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제가 상당히 좀 화면을 키우고 왔는데 예측치, 이제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는 0.3%. 근데 실제치는 0.2%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평가를 할 때는 예상치보다 낮으니까 괜찮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전치가 0.1%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3%라는 이제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 예상치보다는 넘진 않았지만은 이전보다는 조금 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측치보다 높거나 이제 0.4% 이상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CP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CPI 발표 후 변동폭이 0.6K 정도밖에 변동이 안 나왔는데 다들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하신 분들은 내용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경제 지표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연준의 이제 시장의 경기와 그리고 물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이 CPI하고 물가에선 CPI 그리고 고용에서는 비농업 지표를 봅니다. 날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비농업 지표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변동폭이 0.6K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아마 비트코인을 거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CPI 발표가 또는 이 비농업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사실 0.6K 변동치가 아닌 그 이상의 변동치를 보여줬었습니다. 예전 작년하고 이번 연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CPI 발표와 함께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K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CPI가 발표되고 나서는 변동폭이 0.6K밖에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시장이 현재 CPI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비농업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당장 CPI가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에 맞아서 변동폭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거냐, 않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정도 물가 지표가 나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위아래 한번 흔들었다가 사실 이제 그대로 시세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전 CPI 발표, 그중에서 CPI 발표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근원 CPI, 이제 월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 전월 대비, 근원 CPI에 대한 전월 대비 발표나 이 비농업 발표에 비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예민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 왜 그러냐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이중 책무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수정하고 진행합니다. 무슨 소리냐?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죠. 그래서 최대 고용과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순위로 보는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CPI와 그리고 비농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 관점에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이 경기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CPI에 대한 지표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거는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비농업 고용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반대로 이 CPI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준의 강한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연준은 이런 물가 지표인 CPI나 이 비농업 지표를 보고 나서 시장을 현재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즉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이중 책무인 이 물가와 고용을 판단해서 통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상반기 FOMC까지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1월 FOMC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파월이 무엇 때문에 현재 통화 정책의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그 이후 현재 관세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변수를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이중 책무, 즉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의 지표만 보고서는 지금 통화 정책을 꾸리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중 책무만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꾸렸던 이 파월이 원래는 만약에 이 트럼프라는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 지표와 이 비농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폭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변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중 책무만으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1월 달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FOMC는 6월 FOM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3월 FOMC, 5월 FOMC 지나가고 나면서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있을 6월 FOMC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파월의 스탠스 덕분에 지금 현재 상반기 6월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시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반기인 7월 FOMC나 9월 FOMC에서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무게추를 둘 수 있는 건 파월이 1년에 잭슨홀 회의라고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회의 이후, 즉 9월 FOMC부터 파월의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하반기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고, 항상 비농업 지표나 물가 지표를 판단하고 하는 이 파월의 스탠스가 지금 당장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물가 지표인 CPI나 고용 지표인 비농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서는 현재 크게 변동성, 즉 크게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중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CPI가 사실 너무 높은 수치로만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 변동성 거의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론적으로 상반기 금리 인하, 즉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비농업 지표나 CPI 보고 나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그대로 적중을 했죠. CPI 나오고 나서 0.6K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낮은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줬고, 그거에 따라서 시세 변동도 거의 없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 이번에 이제 아마 다들 알다시피 파월이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40분에 가장 큰 시장 이벤트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파월의 이제 연설이 있는데, 아마 별 얘기 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물가도 낮아졌는데 설마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파월이 그냥 계속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은 계속 내리고 있죠. 상반기까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수정은 없을 거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몰라요. 한 10%의 가능성으로 파월이 조금 태도를 바꿀지, 그거는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면은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됐고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CPI 변화도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하락했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미중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90일간에 진행되는 이 관세 협상이 3개월 동안은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부정적인 내용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꺼내는 게 더 어렵지 긍정적인 요소를 꺼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시장의 상승세, 즉 유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크다. 그 가능성을 더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